시험 범위는 확실한데. 예. 나중에 몰아주시려나? 아 그게 아니라요. 그 지금 원래 저희 담당 선생님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2주 휴직을 내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늦어요 저이 반쪽이. 좋겠다 학교 선생님들은. 왜요? 휴직을 할 수 있잖아. 나도 휴직 좀 싶어. 다시 일주일 정도만. 완전. 자. 보면 우리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지금 물질의 특성이 몇 쪽이냐면 68쪽. 밀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 밀도. 밀도라는 건 공식으로 얘기하면 부피분의 질량.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단위 부피당 들어가는 질량. 이걸 우리가 물도로 얘기하게 되고, 이 단위 부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위 부피는 1ml, 1리터 이렇게 단위 부피야. 그러니까 어떤 딱 정해진 아주 작은 부피 안에 들어가는 질량, 그램, 이걸 나타내는 것이 밀도가 된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밀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빽빽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라는 얘는 빽빽할 때 있다는 얘기고, 밀도가 작다, 느슨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단위로 쓰면 질량 단위는 뭔데? 그램이면 그램 퍼 밀리리터. 만약에 킬로그램이면 주로 못 쓰겠고 리터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단위더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같은 물질의 경우에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우리 저번에 녹는 점 끓는 점도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했다는 거죠.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 자체가 양에 따라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밀도도 양이 많아진다고 밀도가 커지고 양이 작아진다고 밀도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양이 많아지면 부피가 커지잖아, 그죠? 커지는 것만큼 뭐가 커지는데 질량도 커지잖아.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 항상 일정하게 나와지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줄로 뜬다, 뭐 이런 얘기, 당연한 얘기들 나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고체와 액체의 밀도, 특히 우리가 말할 때 고체의 밀도 같은 경우는, 고체의 밀도는 거의 일정하고, 액체의 밀도 같은 경우도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밀도가 낮아지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낮아지게 돼. 그러면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의 밀도는 온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변화를 받거든요. 기체 부피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작아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 누르는 힘이 점점 커져. 그럼 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지? 더 내리 누르니까 부피가 작아져야지. 푹 눌러지니까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밀도가 다시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서로 달라지게 되더라. 달라지게 되고,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압력이라는 걸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 부피가 기체가 제일 크니까 밀도는 기체가 제일 작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는 이건 내외적인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부피는 고체가 제일 작고 액체랑 기체랑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 초등학교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어. 고체의 입자 배열은 대충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5개를 그린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6개 그린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액체 같은 경우는 이 입자를 그려야 돼. 그럼 액체는 얘보다 조금 더
맞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고체가 이거고 액체가 이거일 때 부피는 누가 큰데 고체보다 액체가 더 커지게 되고 기체는 어떻게 돼?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입자는 크기가 똑같은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더 넓게 돌아다니는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이거네. 그래서 고체일체 기체를 비교할 때 기체가 가장 부피가 컸었고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뭐였습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다 보니 부피가 큰 게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을 때 부피가 큰 게 밀도가 작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지. 고체가 더 밀도가 커지게 나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죠. 예외가 누구라고? 물이라고. 물은 액체야 고체야? 액체. 그럼 이 물이 뭐로 된다고? 얼음으로 돼. 그럼 이건 뭐야? 얼음. 고체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볼 때 원래는 고체가 더 뭐가 부피가 더 작아져야 되잖아, 그죠? 맞죠? 그런데 물이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되나 그러지? 커지죠. 그러니까 물이 얼 때는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생겨서 물이 얼 때는 빈 공간들이 생겨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물이랑 얼음이랑 비교하면 물이 더 커지고 얼음이 더 작아질까 맞아? 그러면 물이랑 얼음을 그대로 두면 밀도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데? 아래로 위로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아. 맞지? 그런데 물이 밀도가 크다며. 그지? 그럼 물이랑 얼음이랑 섞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물 위에 누가? 얼음이 뜨게 되겠지. 맞아? 물이 밀도가 더 크니까. 이해가 돼요? 요거 조금 적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혜민이는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어떡하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하죠? 볼 때마다 시험 칠까? 저 표정 어떡할 거야? 볼 때마다 시험 쳐야 되겠네. 그럼 외우겠지. 맞지? 몸의 일부분처럼 외워야 이게 안 되잖아. 제가 그럴지를 모르겠네요. 볼 때마다 시험 칠게요. 구두 테스트. 구두 테스트. 제발 구두 테스트 할 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저 분명히 이거 알았거든요. 이런 말 하지 마. 그거 모르는 거니까. 자, 68쪽에.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보면, 예외적으로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부피는 얼음이 더 부피가 크고 밀도는 얼음이 더 작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혼합물의 밀도 나와 있는데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달걀인데 물에다가 넣으니까 달걀이 가라앉지. 달걀의 밀도가 어떻다? 크다. 그런데 소금물에다 넣었더니 달걀이 넣었어. 그럼 누가 더 밀도가 크다? 소금물이 더 밀도가 크다. 맞지? 소금물이 밀도가 크니까 달걀이 뜰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비교해주면 되고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자, 얘들아, 가라앉지 않아? 구명조끼 입으면? 네. 구명조끼 입으면 가라앉지 않아요? 깔아줄 때. 난 가라앉는다. 나의 몸이 문제인가? 그냥 그거 가만히 있어 뜨던데요. 아니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잖아. 구명조끼를 몸이 뜬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뜨는 게 그냥 매트리스 위에 물이 뜨듯이 몸이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뜨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게 뜨는 거 그걸 까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깔아놨다가 올라갔다 깔아놨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곧 있으면 계속 위에 있던데요. 떠 있던데요 좀 있다. 나는 계속 밑으로 깔아주려던데. 그냥 가만히 있어 보이시세요. 그런 게 괜찮은 거예요. 가만히 용을 쓰고 있으니까 더 깔아놨던데 이게. 응? 안 깔아야지 이런 거 더 깔아놨는 거. 결국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구명조끼 입으면 내가 너무 이렇게 안 깔아 안 깔아주면 구명조끼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니 손을 한번 빼보세요. 그걸 어떻게 해? 제가요. 저 바다에서도 그러는데요. 만약 구명조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서 주는 구명조끼는 제가 직접 내려가려다 그냥 누가 끌고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손 피세요 그냥. 진짜? 네. 그냥 밑으로 가고 싶어도 구명조끼 끼고 있어 누가 끌어당긴 것처럼. 아 미쳤다. 난 나중에 조끼가 이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그냥 그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큰 다 문제예요. 잡아도 이게 진짜 아까 말했잖아. 안 깔아앉으려고 몸을 이렇게 최대한 움츠리면 얘가 이렇게 쑥 넘어올라. 그거 줄여달라 하면 줄여줄걸요 그거 아마. 아니 그래서 몇 번 근데 이거 너무 또 내가 이거 평소에 내 옷 입는 스타일을 알겠지만 너무 꽉 찌는 것도 싫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명조끼를 꽉 넣기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좋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이쪽 끼가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내 몸 털리세요. 선생님 그거 구명조끼 낄 때는 그냥 꽉 잠길 때까지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그냥. 그럼 이러고 있으면 어디까지 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도 친구들이 도와줘도 귀에 물이 들어가던데. 그거 깊이 따라 다르던데. 아 진짜? 아니 물살 심하면은 그저럴 수도 있고. 아니 떠야 되면 원래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뜨기. 귀에 물이 안 들어가? 근데 만약에 물이 깊거나 물살이 좀 있으면은 귀에 물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살짝 깔아앉다가 올라가니까 계속. 그때 귀에 물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난 귀에 물이 들어가면 되게 공포스럽거든. 무서워요. 나 그 느낌 좋은데. 뭐?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왜 실수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그 뭐지 막 물놀이 하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뒤로 던지잖아 막. 네. 아 그렇게 험악하게 안 들어요? 그럴 때 해요.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붙잡고 팔 붙잡고 이래가지고 수영장 같은 데 이렇게 던지면 좀 훅 들어가잖아. 훅 들어갈 때 느낌이 왜 꼬롱꼬롱꼬롱꼬롱 그런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고 왜 숨 쉬는 소리만 들리고 이렇게 답답한 이런 미칠 것 같아요. 그거 좋아요? 은근 그게 훨씬 더 재밌어요. 야, 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저 들고 던진 적도 있는데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게 왜 재밌어? 은근 재밌어요. 뭐? 나 그 순간 너무 싫어. 물속에 내팽개치는 그 공중에 떠있는 공중부양 상태도 너무 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찰바닥하면서 안으로 꼬롱꼬롱꼬롱 들어가는 거 더 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맨날 그 안에서 물속에 허우적거리잖아 이렇게 나오면 정말 싫어. 너 땀흘려서 죽을 것 같아 진짜. 이거 생각을 해도 너무 싫어. 근데 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저가 좋아해요. 야 지금 구명조끼는 또 흥분했다 또.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명조끼가 밀도가 작으면 구명조끼만 뜬다는 거 아니야? 구명조끼 내 몸이 뜬다는 거 아니야? 야 그 생각이 또 이번에 잠수부는 허리에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달아서 그러니까 나처럼 맥주병인 사람들은 그냥 이런 나발을 안 달아도 밑으로 깔아앉을 텐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잠수부들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질을 떠올리는 부력이라는 힘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부력을 이기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달고 밑으로 더 무게를 더 크게 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을 채운 풍선은 어떻게 되겠노?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풍선이 위로 올라가 내려가? 위로 올라가.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 내가 그러니까 풍선을 불 때 헬륨가스를 이렇게 많이 펌핑해서 불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내가 풍선을 이렇게 불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네.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스 누출 정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누출 참직이 어디다 달아야 되겠노? LNG요?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했으니까 위로 달아야 되지.
그래서 오늘 너희 그 집에 가거든. 한번 봐봐. 주방에 가스버너, 가스 후드 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 위로 탁 보면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스 누출 탐지기예요. 그러니까 LPG에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LNG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도시가스거든. 근데 도시가스가 한번 터지게 되면 아파트 내가 만약에 802인데 800에서 만약에 딱 터졌다. 그럼 그 배관하고 다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 누출 감지기가 딱 누출 감지기가 누출됐다 이게 딱 켜지면 어떤 걸 물에 써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적으로 가스 밸브가 아예 차단돼 버리대. 연쇄적으로 폭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들마다 다 LNG 가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부엌에 이렇게 갔을 때 가스 후드에 딱 보면 위에 보면 다 있어요. 초록색 등처럼 뭐가 이렇게 위에 뭔가 박혀 있어. 스프링클러는 아닌데 뭔가 있어요. 그게 가스 누출 탐지기예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천장 쪽에 설치되어 있고 공기보다 무거운 LPG 같은 경우는 바닥 쪽에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LPG 때문에 바닥에 이걸 설치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LPG는 어디서 주로 많이 쓰냐면 음식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뒤쪽에 이렇게 보면 창고에 보면은 LPG 그러니까 회색깔 통에 LPG 적어서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렇구나. 자, 그래서 69쪽의 문제를 풀고 쉬는 시간을 하지 뭐. 그래도 되겠죠? 풀고 쉬는 시간 합시다. 풀고 쉬는 시간 하고 지금부터 몇 시까지 쉴 거냐면 4시 10분까지는 쉴게요. 지금 몇 시인가요? 58분.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하는 건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 용해도를 정리부터 한번 보자.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 그대로 용해되는 정보일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용해가 뭐지? 라고 물으면 용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녹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용해라는 건 뭐냐면 용질 더하기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질이 뭔지 용매가 뭔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 문제인데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간단하게 소금 더하기 물이 되면 이걸 합치면 소금 물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소금이 뭐냐면 소금이 용질 물이 뭐? 용매. 자,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러면 녹이는 물질에 녹는 물질이 녹아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뭐라 그런다고? 얘를 용액이라 얘기를 한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더해져서 이 용액이 되는 현상을 뭐라 한다고? 얘를 용해라고 얘기를 한다. 얘가 용해라는 거야. 용질과 용매가 더해져서 용액이 될 때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쉽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하면 조금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소금을 말고 예를 들어 이거는 고체와 액체가 섞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 기체 더하기 물 이게 뭐냐면 탄산가스 더하기 물을 하면 이거 뭐가 되게 콜라가 된단 말이야. 물론 설탕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럼 이런 물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던 용매지. 그 다음에 기체 탄산가스가 뭐라고? 용질이고 그럼 콜라도 뭐다? 용액이다. 이렇게 나왔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얘기할 때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액체만 용액일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이게 그래서 과학적인 오개념이 진짜 많이 생기는 것이 용액은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고체도 있고 기체도 있어요. 용액은 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체, 고체 용액도 가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인가? 지금 공기도 어떻게 보면 용액이에요.
질소 더하기 뭐로 되어 있지? 산소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용질이고 누가 용매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맞아? 누가 용매일까? 똑같은 상태로 되어 있어. 같은 상태로 되어 있을 때는 양이 많은 쪽이 용매예요. 그러니까 녹일 수 있는 거잖아. 용매. 양이 어떤 쪽이? 양이 적은 쪽이 용질이야. 녹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양이 많은 게 용매, 양이 적은 게 용질이니까 산소가 용매가 되고 질소가 뭐가 된다고? 용질이 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양이 많은 게 용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게 있고 물 에탄올 용액. 그러니까 에탄올 수용액이나 물 에탄올 용액이 둘 다 뭐랑 섞였다? 에탄올이랑 물이 섞였다. 근데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에탄올이 뭐가 되고 용질이 되고 물이 용매가 돼. 그림으로 따지면 어쩌고? 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 뭘 떨어뜨렸다고요? 에탄올을 조금씩 넣은 거. 얘가 에탄올 수용액. 그러면 물 에탄올 용액은 뭐라고? 여기 에탄올이 이렇게 있는데 에탄올은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의 같은 상태인 것 같은 경우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게 돼요. 용질인지 용인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뭐 할 거냐면 서로 같은 상태 액체랑 액체, 그다음에 기체랑 기체 같은 것도 용액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고체 용질에 물이 용매인 것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물 같은 거 생각해 주면 돼. 소금물을 우리가 말할 때 소금 플러스 물이 소금물이잖아, 그죠? 과학적으로 말하니까 뭐가 되는 거지? 소금을 화학식으로 염화나트륨. 그래서 이거 NaCl 이렇게 쓰는 소금. 그래서 소금물이랑 같은 것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으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면 물에 염화나트륨을 녹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해가 되지? 그럼 우리가 소금물을 끓일 때 소금을 점점점 넣고 싶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녹는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기 물 100g 있는데 얘를 그러니까 녹이면서 점점 온도를 높여. 온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녹아 들어가는 양은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아지겠죠. 왜 많아져? 물과 물 사이 간격이 넓어지니까 다른 입자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간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간 간격이 더 넓어지죠. 열팽창 배웠던 것처럼. 맞지?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그린 게 빨간색으로 그린 게 포화야. 포화곡선이에요. 제대로 녹아있는 상태. 여기 우리가 포화 상태를. 그럼 여기는 무슨 상태일까? 지금 포화됐어? 안 됐어? 여기. 여기를 만약에 녹는 양을 40이라 여기를 만약에 뭐 30이라 하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대충 얼마가 될 거냐면 20 정도로 되겠지? 그럼 여기 이 지점은 포화된 거야 안 된 거야? 포화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40만큼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 녹아 있다고? 20만큼 녹아 있다고.
그럼 포화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아니 불자리 쳐서 뭘 한다고? 불포화라고 해. 불포화는 포화가 안 된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 이 부분은 포화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 이거는 무슨 상태? 우리가 먹는 걸 많이 먹으면 뭐 했다 그래요? 먹을 식자에. 그래, 과식했다. 그럼 포화보다 더 많이 됐다. 뭐라고 해도? 과포화라고 얘기를 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있잖아. 이게 용해도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는데 이게 물의 양을 그러니까 무한정 물에로 너무 많이 변수를 두니까 어떤 물질을 구별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말할 때 이 용해도라는 얘기는 그러면 녹는 정도다. 뭐가 녹는 정도다? 용해도가 용질의 녹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녹이는 용해를 물 양을 얼마로? 100g으로 한정시키는 거야. 물 100g일 때만 우리가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물 100g하고 어떨 때는 200g하고 300g하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항상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얘기를 해요.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포화도라고 해요. 용해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최대한 녹는다는 자체가 무슨 상태다? 꽉 차게 녹았다는 거잖아. 그죠? 무슨 상태? 포화 상태라는 얘기야. 물 100g일 때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얘기를 한다.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용해도가 있잖아. 왜 물질의 특성이 되냐면 물 안에 어떤 물질이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녹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질과 용질끼리의 이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용질끼리 똘똘 붙여있는 이력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만약에 용매끼리도 이력이 있을 거잖아. 얘가 만약에 용매끼리의 인력보다 용매들보다도 인력이 더 크대. 그럼 용질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용매는 용매끼리 붙어있고 용질은 용매대로 붙어있어. 녹을 수 있어요? 못 녹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텀블러를 물 속에 퐁당 집어넣으면 얘 녹아? 안 녹지. 물은 물대로 있고 얘는 얘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녹아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가루 설탕 같은 게 물속에 들어가서 싹 녹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용질과 용매끼리의 인력이 얘네들의 인력이 용질과 용질끼리의 인력보다 또는 누구보다 용매끼리 인력보다 어떻게 돼줘야 된다고? 얘가 더 커져야 된다. 용매랑 용질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지만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그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것이 뭐라고?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해가 돼요? 다시 조금만 적을게요.
지금 보면 이제 용해도 이제 보자. 책 좀 볼게요. 용해와 용액에서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 그래서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 하고 이런 용액이 만들어지는 그 현상을 뭐라 한다고? 용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 너 뭐라 이게? 왜 들었다 해요? 멍하게 있는 눈에 딱 보이는다. 맨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딱 보고 물어봤는다.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죠. 그 현상 이름이 뭐라고? 내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용해. 그래서 일단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 이름 우리가 용해라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만들어진 물질은 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액의 종류를 보면 포화 상태, 포화 용액이 있고 불포화 용액이 있다. 불포화 용액은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포화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용매 100g이 포인트예요. 용매 100g 동그라미 하고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 어떤 물질의 용해도가 어떤 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만약에 70이라는 거예요. 70이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물 50g에 포화되게 하려면 포화시키려면 용질은 얼마가 필요해? 35g이 필요해. 왜냐면 용해도라는 게 이게 용매 얼마의 기준이었다고? 100g의 기준이었으니까 이 100g에 70g 도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지금 이 100g이 50g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용질도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지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 밑줄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되더라.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압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거 보이죠? 그랬을 때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가 몇 도냐면 이 똑같은 그래프를 할게요. 얘가 지금 30도야. 30도시고 여기 이때를 만약에 20도시라고 그래프를 분석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있는 이 상태가 지금 A 상태야. 그럼 A 상태는 어떤 거냐면 A는 물 100g에 있을 때 A가 얼마 녹아있다? 40g 녹아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물 100g에 A가 40g 녹아있는 게 이 상태야. 근데 얘를 몇 도로 떨어뜨리냐면 온도를 지금 A의 온도는 몇 도야? A의 온도 30도씨. 이렇게 되는데 이 온도를 20도씨로 떨어뜨려. 온도를 20도로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온도가 20도로 됐다. 그럼 이 A가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간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0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포화되는 양이 얼마야? 지금 포화될 수 있는 건 얼마? 20g이 포화될 수 있는 거지. 요 그래프랑 만나면 여기가 포화되는 거니까. 됐어? 예. 그러면 얼마가 더 이상 못 녹는 건데 원래는 40도가 있었는데 온도를 20도씨로 떨어뜨렸더니 포화될 수 있는 게 20이야. 그럼 나머지 20만큼 어떻게 돼줘야 돼? 못 녹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나와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석출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차이만큼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 이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한다. 용매에 녹지 못하고 나오는 물질. 이걸 우리가 석출량, 석출되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자 속출되는 양을 봤을 때 지금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다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게 되면 맞죠? 속출되는 양 만들어지는 거와 바뀌면 더 이상 못 녹는 양들이 나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체의 용도는 진짜 일들이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 기체의 용도는 사실 탄산이 싫어하는 아이들은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건데 기체의 용도 나오면 얘는 사이다를 마시는 거야. 원래 사이다를 마시게 먹으려면 탄산가스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툭툭 쏘는 맛으로 먹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애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 사이다를 맛있게 먹으려면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있어야 돼. 물속에. 그러려고 하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 혹시 뜨끈한 사이다 먹었어요? 완전 많았어요. 툭툭 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다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기체의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해? 온도를 낮추고 뚜껑을 꽉 닫아야 되는 거 알죠? 그치? 그럼 이건 뚜껑을 닫는다는 건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실험에서 이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와지게 되는데 여기 탄산가스가 이렇게 여기 시험관이 있는데 사이다를 따랐어. 사이다를 따랐는데 여기 기포들이 막 보여. 우리 왜 유리컵에다가 사이다 따르면 이렇게 기포방울 생기잖아, 그죠? 그럼 이 기포방울은 잘 들어야 돼. 요 기포방울은 우리가 보이는 그 기포만큼 탄산이 그 용액에 녹아 있다는 걸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이다를 컵에다 따르면 컵 주변에 기포가 생기는데 그 기포가 생긴다는 건 탄산가스가 그 기포만큼 녹아 있다는 걸까?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체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볼 때 기포로 보이는 거야. 기체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기체가 튀어나와야지 우리 눈에 기포 방울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물속에 잘 녹아있으면 물속에서 이게 탁 저장된 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포 방울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포들이 많을수록 기포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액체 용액에서 기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잘 녹아있다는 얘기가 안 녹아있다는 얘기가 안 녹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0쪽 보자. 온도랑 압력에 관한 얘기가 나와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탄산 음료가 있는데 지금 A 쪽은 얼음물이고 B 쪽은 뭐지? 뜨거운 물로 되는 거 맞아? 그림 찾았어요? 그러면 A랑 B랑 시험관 안에 기포를 봐. 자세히 봐봐.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A랑 B의 기포가 똑같은 게 아니야. B에 나오는 기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더 많아지고 있잖아, 그죠? 그만큼 어떻게 되고 있다고? 기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밑에 보면 온도가 A가 B보다 더 높다. 발생량도 B가 더 많다. B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나온다.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A가 B보다 용해도는 더 크다. 이렇게 나아지게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어서 뻐근거리기는 하거든요. 특히 여름에. 왜 그렇다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속에 산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니까 물고기들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위험하게 수면 위로 물을 뻐끔뻐끔거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이 높을수록 용도가 증가한다 돼 있는데 탄산음료 똑같이 있는데 A랑 B랑 A는 뚜껑을 열었어. 네? 맞지? 압력. 아, 맞지? 그러면 지금 B가 내가 A를 뚜껑 열어야 되구나. B가 뚜껑이 열려져 있고 A는 뚜껑이 닫혀져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지금 기품방울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 B요. B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 그러면 B의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압력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다. 됐습니까? 예. 7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맞춰줄게요. 아, 실험 문제 하는데. 자, 다 풀릴까요? B는 용질, 녹이는 물질 용매, 그 다음 용해도,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 온도 압력이 높을. 그럼 7번에 가는 용질, 나는 용매, 다는 용해, 나가 용액. 그 다음에 8번에 XOOX. 그 다음에 9번은 물 25g이잖아, 그죠? 물 25g에 10g을 놓았을 때
포화용액이 됐대. 근데 용해도를 계산하라 했잖아, 그죠? 근데 용해도는 용매 얼마 기준이야? 물 100g이 기준이야. 그럼 25g이 100이 되려고 하니까 곱하기 4를 해야지. 그럼 녹는 용질도 4배로 늘어나야지. 그러니까 얼마? 40. 여기서 있잖아, 용해도를 구하래서 40g 적으면 부분 감점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해도는 단위가 따로 없어. 왜냐하면 용해도의 개념 자체가 물 100g에 들어있는 그램을 적어놓은 게 용해도거든. 그래서 단위가 따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용해도를 계산을 해서 이거 40g이니까 40g 이렇게 해서 적으면 감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감점시키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10번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뭘까? 제일 많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게 용해도 변화가 큰 거지. 그렇죠. 질산칼륨. 그 다음에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을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대. 70도씨에서. 그럼 70도씨일 때 그래프를 70도씨로 쭉 위로 올라가. 쭉 위로 올라가서 질산 나트륨 얼마 녹는지 딱 보니까 얼마 녹는다 돼 있노? 140g 녹는다 돼 있지. 그럼 140g 녹는데 근데 그걸 몇 도로 떨어뜨렸다? 20도로 떨어뜨렸다. 20도로 떨어뜨렸을 때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질산 나트륨이랑 합쳐지는 거 보니까 숫자가 얼마야? 87. 그러니까 얼마가 속출되는데 처음 녹은 거 140 빼기 나중 온도에서 포함 87 하니까 얼마 돼? 53. 자, 그 다음에 11번에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은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 용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79초까지. 일단 다음 주까지 소나무의 분리까지 뺄 수 있는 만큼 좀 빼볼게요. 빼보고 중간고사 여기 들어갈게. 근데 대신에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소화 파트나 아니면 그게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복습은 조금 확인할 텐데 전체적으로 진도는 계속 조금 더 빼고 조금 이따가 들어갈게요. 그래도 되겠죠. 수고했어요. 딱 칼같이 50분이다.